네, 반갑습니다. 2021학년 대입 합격 지원 전략 2부 강의를 맡게 된 이규복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 지원 전략 설명회로 학벌 데이터 162만 건 기준으로 수시 지원 전략 강의를 할 건데요. 목표 대학 및 지원 원칙 결정, 그다음에 최적 전형 선택과 지원 전략 수립, 그리고 진로 적성을 고려한 희망대학 선정이 중요한 이유, 그 다음에 수능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부분들, 그거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할 거고요. 원래는 오프라인에서는 대부분 서울 주요권대나 의치한 교육학과에 대한 수시 합격자 통계 및 정시 배치 자료집을 가지고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서 진행하는데 온라인이라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전형별로 상담사를 통한 전형 이해 부분들은 목표 대학 타당성 분석, 또 진로 학습 심리 검사에 대한 전공적성이나 학습 태도, 수능 향상성이라든가, 그다음 성적에 대한 정시, 수시 지원 가능성들, 또 리스크 관리 전략 중심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앞에서 봤겠지만 모평, 가채점이 시간이 없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80일 정도가 계약이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 오프라인 계약으로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원서 접수 기간으로 보면 대략 한 15일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부 시간은 그만큼 짧아지고 실제 지원하고 수시 지원하고 또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9월에까지 수시 서류를 만든다든가 기타 준비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수능 대비를 위해서 9월, 10월, 11월은 수능 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8월에 모든 서류를 마친다는 전략으로 준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전략 1, 목표 대학 및 지원 원칙 결정 부분에서 먼저 이제 수시와 정시의 지원 경향성 차이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시는 대부분 이제 교과가 이미 교과나 비교과가 확정된 상태다 보니까 확정된 상태입니다. 6회 지원을 하는데 수능 성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상향 지원을 합니다. 정시는 어떻죠? 대부분 이제 수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정시에는 좀 하향 안전 지원을 하는데 수시에서 아이들이 상향 지원한 결정적인 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객관성 평가가 결여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볼 수 있는 학생들은 어떻죠? 대부분 주변의 학생, 학원에 가까이 있는 친구들 보다 보니까 자기가 친구보다 비교 위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단순하게 내신 성적이나 기타 아이하고 비교의 평가된 그것만 갖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목표대학 지원 원칙 부분의 목표대학 부분들은 현재 갈 수 있는 대학, 즉 교과 성적이나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위치와 그다음에 가고 싶은 대학 목표치가 있겠죠. 그 차이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줄이는 부분들은 수능 성적을 올리는 부분 또는 논술 시험을 잘 보는 것 또는 비교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좀 학교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은 수능이죠. 이때 지원 원칙 부분들도 중요한데 내가 이제 무조건 진학을 할 것인가, 점수에 맞춰 진학할 것인가. 당연히 두 가지 케이스라면 어떻겠죠? 현재 위치 기준으로 당연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재수까지 각오한다든가, 특정한 대학 이상으로 간다면 당연히 재수까지 각오하면 수능 부분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수까지 각오하고 특정 대학까지 이상까지 간다고 했을 때 논술 준비 거의 안 한 상태고 또 학생부 비교과나 교과 성적이 좋지 않다면 지금 상태는 수시 전략 범위보다 수능 준비에 더 올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대학 우선인가 학과 우선인가 부분은 뒷부분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요번 설명회가 끝나고 9시부터 배치 자료집을 배포합니다. 그때 배치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를 하나 예시로 보여드린 건데 서울시립대 경영학과와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배치 자료집인데 학생부 전형명, 전형 방법, 또 최저학력 기준, 그 다음에 모집 단위, 그 다음에 여기 수시 영역에는 합격자 평균점, 그러니까 162만 건 합격자 평균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0명 중 50등 점수겠죠. 배치 기준은 85% 컷라인입니다.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는 해당 대학 정시로 지원할 때 85% 컷라인 점수입니다. 이때 정시 점수는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 케이스 1처럼 영어를 제외한 성적으로 표준 점수인 경우에는 두 과목 반영일 경우는 두 과목 합산하고 한 과목일 때는 한 과목
곱하기 2를 해서 뭐 더한다든가, 백분위 같은 경우 두 과목인 경우는 두 과목 평균, 또 한 과목인 경우 한 과목 합산해서 보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전략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세웠냐면,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가 1.6등급이라면 가령 1.6등급일 때 85% 컷라인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비교할 부분은, 여기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 과목에서 세계영역 7등급입니다. 그 얘기면 둘둘 3 정도 된다 하면 사실 지원할 수 있지만, 가령 내가 성적을 향상하더라도 저 성적이 불가능하다 하면 사실 목표 학교를 낮추는 부분들, 그게 전략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최저학력 기준이 되지 않으면 정시도 지원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배치표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을 파트별로 구분돼서 그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9시 이후에 이제 다운 받거나 또 금천구청에 와서 또 그걸 책자로 나와내는 법을 받아서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 사례 부분은 지금 411명,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411명 중 97명의 합격생을 기준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삭제가 되는 부분 형태로 나갑니다. 근데 대부분 배치표는 각 모집 단위별로 정확하게 나오지만, 지금 목표대학 부분 대략 보면, 대략 서울대권은 100분위 기준으로, 영어를 제외한 100분위 기준으로 대략 98점, 그 다음에 성서한 정도는 대략 94점, 95.6점 정도, 그 다음에 중경시에, 그러니까 중경시에는 대략 93점, 그 다음에 건동숙 라인은 대략 한 89점 정도 이상이면 정시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수시 지원은 대략 보면 빨간 점이 수시 지원 컷 정도 됩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대략 저 정도 점수, 그러니까 서울대권 같은 게 1등급 초반, 뭐 스카이 같은 게 1등급 초반이고, 서성하는 1등급 중반, 그 다음에 중경시에 같은 경우에서는 중앙대, 뭐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1등급 후반 정도, 그 다음에 동국대나 홍대, 숙대 라인 정도는 2등급 초반이나 그렇게 얽혀 있는데, 저 빨간 부분들은 가령 일반고 기준이고, 가령 강남권이나 또 비평중 명문고 같은 경우 저기에서 대략 0.5등급에 0.8등급 정도 더해서 보면 됩니다. 그렇게고요. 여대 수도권에서는 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대략 정시로 가려면 100분위 기준으로 대략 한 90 이상 정도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지대 같은 경우는 대략 83, 84 정도 대가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는 8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나 덕성여대, 명지대, 가천대 같은 경우는 대략 2등급에서 3등급 사이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편차는 좀 있겠죠. 근데 2등급이라는 부분들이 좀 감이 없는데, 대략 2.5등급 정도 되면 반에서 대략 8등 정도, 그러니까 대학 가기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전략을 세우면 되고요. 지방 캠퍼스나 지방 거점 대학 같은 경우, 가령 부산대, 경북대 같은 경우 2등급 초반, 100분위 기준으로는 대략 84 정도 이상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원주 같은 경우 81 정도 이상 되면 됩니다. 여기 지원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 대부분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지원을 하고, 최근에는 지방 국공립대 중심으로 3등급 초반까지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학생 수가 저하되거나 여러 가지 정원은 그대로인데 학생 수가 줄어든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이제 인문계에서 서울대 가려면 대략 98점이라 그랬지만, 자연계는 96, 서울대 같은 경우 96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고대도 보면 대략 94에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중앙대 같은 경우는 대략 90 가까이 지원할 수 있고, 세종대는 84, 5 정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100분위 기준으로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의대권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이제 이과는 공부하기 힘들지만, 당연히 의대권 빠지기 때문에 훨씬 대학 가기는 좀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서울대 같은 1등급 초반이고, 성서한 중앙대 정도는 1등급 중후반 정도, 그 다음에 홍대, 국민대, 광우대 정도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초반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 점수 부분들도 등급 기준도 보면 일반고 기준이고,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특목고 같은 경우나 그 다음 비평중 명문고 같은 경우는 저 등급 부분에서 대략 한 0.5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표 보면 홍대권하고 세종대, 홍대 같은 경우 훨씬 더 선호도가 높은데 더 점수가 2등급 초반까지 떨어지고, 세종대는 1등급 후반까지 좀 올라가는 거는 최저학력 기준 반영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게 되면 실제 합격컷은 좀 더 내려가는 편이고요.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실 합격성 훨씬 높아지는 부분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대권은 이제 숙명여대는 대략 87 정도, 그다음에 뭐 덕성여대, 동덕여대는 한 80 정도 이상 정도, 81 정도 이상 되면 정시 지원 가능합니다. 인하대는 한 86, 87, 항공대도 한 대략 그 정도 되고요. 지원권으로 보면 대략 2등급에서 3등급 초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학교별로는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캠 같은 경우는 좀 강원대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3등급 후반까지 떨어지고 있고 100분의 2도 보면 66까지 합격을 하는데, 전남대나 전북대나 경북대 같은 경우 상주 캠퍼스가 포함된 부분이고요. 전남대는 여수 캠퍼스 포함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점차 내려가는데, 국공립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방 국공립대 같은 경우,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이제 강원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2등급 후반부터 3등급 초반이라 했지만, 실제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경영회계정보학과 같은 경우 107명 사례 합격 사례 중에서 보면 평균점들이 그냥 100명 중에 85등 점수가 33.4 등급이고 최저권은 4.35까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4.3, 85% 컷라인 4.3, 그 다음 최저학력기준 4.64, 정치외교학과는 4.2에 5.54까지 떨어진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최저학력 기준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인문계 2개 영역 6, 그러니까 3등급, 3등급 2개겠죠. 하나 3등급, 4등급인 학과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자연계는 2개 영역 수학을 포함해서 5에서 7등급, 9등급인데 지방 국공립대에서는 수능이 약하기 때문에 저 정도도 못 맞춰서 합격성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 가령 뭐 수원대 이하에서 뭐 한세대나 한신대, 그다음 평택대 밑에 뭐 순천향대 그런 학교를 가는 전략을 쓰기보다 뭐 국공립대 중에서도 뭐 자기 전공 적성에 맞춰서 학과를 찾으면 훨씬 더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노려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적 전형 선택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뭐였죠? 위치 분석을 하고 대학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원칙이 중요한 거죠. 올해 무조건 가야 된다면 당연히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뭐 내가 특정 목표 성적대로 뭐 무조건 좀 그 학교 아니면 지원하지 못하겠다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지금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최적 전형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으로 볼 수 있는데,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의 핵심입니다. 최저학력 기준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을 기본으로, 그러니까 학업 역량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비교과 부분들이 많이 뽑고, 금천고 학생들 같은 경우 대부분 비교과 부분을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한 거,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좀 한 경우가 있는데, 봉사활동 같은 경우 3번 영역, 그러니까 학생부 자기 속에서 3번 영역에서 좀 인성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지금 많은 학교들이 이제 1번 영역과 2번 영역에서 학업 역량, 가령 전공적 합성 부분도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에 대한 성적,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각각의 전공에 대한 연계성 부분을 주로 본다는 거죠. 논술 전형은 당연히 논술 역량과 수능 최저가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봐서 선택을 하는데, 전형별로 이제 합격률이 좀 다릅니다. 인문계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 같은 게 대략 한 29%, 30% 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지원했을 때 3명 합격하는 경우고요. 종합 전형은 대략 22%, 논술 전형 2.7%입니다. 근데 교과 전형 위에 인문계 교과 전형에서 보면 세종대, 이화여대, 한양대 같은 경우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대학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 세종대 같은 경우 최저학력 기준 반영하지 않고요. 이화여대 고교 추천자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도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최저학력 기준 반영하지 않습니다. 종합전형에서는 성균관대와 연세대 부분에서 합격률이 좀 높게 형성되고요. 논술 전형은 보면 단국대가 제일 높죠. 높아봐야 7%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7명 정도만 합격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합격률이 낮은 편입니다. 합격률이 높은 순을 보면 교과 전형이 제일 높고 종합 전형이 두 번째, 논술 전형이 가장 낮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 대부분 지금 4등급 이하에서 목표 학교를 낮추지 못하는 학생들 대부분 논술로 올인하는데, 합격 확률 2.7%에 매달리는 건 사실은 좀 어리석은 것이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 이제 교과 전형 합격률 같은 경우 보면 28.6%, 그 다음에 종합 전형 17.8%, 논술 전형 3.07인데 뭐 약간 크게 인문계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도 교과 전형, 자연계 교과 전형도 세종대와 이화여대,
한양대 보면 최저학력 기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률이 높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이나 면접 전형, 글로벌 전형, 종합 전형 쪽에서는 저 학교들이 실제 합격률이 높은 편이고요. 논술 전형 단국대와 건대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합격률이 높은데 대략 6%, 그러니까 100명 중에 6명 정도 합격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교과 전형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례를 통해서 전체적인 추세, 의사결정 방법 흐름을 본다고 했는데 첫 학생은 이제 3.84입니다. 3.84라면 등급을 보면 대략적으로 교과 전형으로 가면 일반적으로는 수원대나 그 다음에 강남대는 지원 못하고 수원대나 한서대, 한세대, 그 다음에 뭐 밑에 대학 평택대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 제가 눈여겨본 것은 저기 지구과학 3등급입니다. 이 친구한테는 지구과학 3등급과 현재 성적을 유지해라.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경기대 스마트시티 공학과를 합격을 했는데 세계영역 합 10위였거든요. 탐구 한 과목. 그래서 지학 갖고 3을 맞췄고 그 다음에 영어에 4, 수학에 5등급을 맞췄습니다. 이제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 올해는 이제 2개 합이 7위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탐구 한 과목입니다. 올해 지원을 하더라도 영어 4, 또 지학 하나 3하고 합치면 7이니까 또 지원이 가능하겠죠. 이 친구 의사결정은 수동성이 높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뭐 지금 고3 가서 상담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담하는 게 맞는데 자유능감, 그러니까 자신감은 4등급이고 회피, 어렵고 힘든 거 피하는 게 1등급입니다. 이런 친구는 수능이 잘 안 나오거든요. 다만 집중력 1등급에 이해력 2등급이라서 순간적으로 딱 정해지면 공부 또 시연 5등급이라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였기 때문에 저 3등급하고 지학 3등급 유지하는 거라든가 영어 4등급 또 수학 5등급 맞추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그걸 유지시켰고 경기대 스마트시티 공에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학생은 1.87입니다. 일반고에서 1.87 정도 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중대 이상 안 쓸래. 건대 지원하라고 하더라도 애들 거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보면 수능이 보면 모의고사를 보면 5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입니다. 그럼 당연히 수능이 안 나오면 내신 성적만 갖고 판단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수상 경력도 적고 전공적 가성도 없고 세부특기도 평이하고 독서활동도 적고 성적도 하락 추세였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자율활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장수는 많습니다. 한 22장이었는데 대부분 복붙한 자료들이다 보니까 그걸 갖고 평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시까지 밀리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세종대 국제학부를 지원시켰는데 수능 때도 더 떨어졌습니다. 5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이었지만 이제 자연응능 1등급. 학교에서는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1등급이었는데 시연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사실 회피 1등급, 불안 2등급, 또 부담도 1등급이었던 아이인데 어떤 경우냐면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내신 성적 좋습니다. 근데 학교가 또 영향력, 특히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의 비교과가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과를 비교해보면 자기가 이제 자신감 없고 수능까지 하자니 수능 성적이 안 나오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피도 그렇고 이제 불안도 크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수시 때 전략을 탄탄하게 세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사례를 보면 이 친구는 이제 뭐 1.87 합격했던 사례인데 세종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면 대부분 수능 같은 경우 보면 5등급, 4등급대가 많죠. 그건 뭐냐면 이 학교는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합격한 학생들은 공통점이 뭐죠? 대략적으로 1.84에도 경영학과에서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 중에서 가장 높은 학교가 세종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중요한 거죠. 보면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내신만 갖고서 이제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학교를 좀 더 낮춰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홍익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홍익대 같은 경우가 세종대보다 훨씬 선호도 높습니다. 근데 보면 합격자 성적들을 보면 홍익대 같은 게 훨씬 낮습니다. 근데 공통점 뭐 뒤에 보면 그렇죠. 수능 같은 게 등급도 보면 대략 2등급, 3등급대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으로 보면 홍익대 세계영역 합 7, 그러니까 2, 2, 3 정도 맞추고 자연계는 8까지 나오는데 그걸 못 맞추기 때문에 대부분은 좀 보면 2.14까지 합격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자연계 같은 게 학과에 따라서는 대략 2등급 후반에도 합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서 최저학력 기준 그러니까 내가 수능에 자신 있다.
그렇게 되면 최저학력 기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지금 판단하는 부분, 전략 세우는 건 단순합니다. 내가 수능에서 어느 정도 자신 있다.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는 대학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세우고, 자신 없다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는 대학 중심으로 구성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지금 보면 1등급 대라고 하더라도 최저학력 수능이 너무 안 나오는 경우라면, 그런 학생들은 저는 아주대나 아주대, 그다음에 세종대, 명지대 같은 학교를 과감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교과나 그런 서류 같은 기타 자기소개서들이 훌륭하다면 사실 종합전형을 해도 되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충분하지 않다면 수능 최저학력 미적용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되겠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대학 같은 경우는 카톨릭대, 상명대, 서울시립대 대부분 교과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교과와 비교과는 출결봉사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가천대나 경기대에 있는데, 봉사 부분이나 출결 같은 경우 잠깐만요, 넘어갔어요. 여기 볼게요. 가천대나 경기대 이제 비교과가 출결봉사는 대부분 만점짜리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단계별 전형하는 데과 일괄 전형하는데, 단계별 전형하는 데들은 대부분 좀 면접을 보겠죠. 이화여대 추천자 전형 같은 경우, 이거 쓸까 말까 고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수능에서 이화여대를 갈 수 없다면 무조건 지원해야 됩니다. 전반기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능 성적 있는 친구들은 지원을 하지 않죠. 생각보다 합격 컷, 그러니까 수능 석차 등급도 좀 낮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대 같은 경우 수능 후에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표가 학교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15개 대학과 전국적으로 봤을 때 15개 대학은 대략 8.6%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전국은 43% 반영하는데, 1등급에서 1.5등급 내에서 내가 모의고사 좋다, 그다음 비교과도 훌륭하다 그러면 교과 전형 중에서 서류를 반영하는,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을 하는 고려대 교과형과 연세대 면접형을 지원하겠죠. 서울교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시 집중한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가 안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양대를 지원해야 되겠죠. 한양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1.6등급에서 1.9등급이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 잘 나오고 비교과가 괜찮은 친구라면 이화여대 고교 추천자 전형과 중앙대 학교장 추천 전형, 저긴 최저학력 기준 반영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 그냥 학교에서 어느 정도 에이스급들이다 보니까 정시 준비와 수능이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비교과는 없고 모의고사만 좋은 친구는 서울시립대나 중앙대,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정시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1등급, 1.6등급에서 1.9등급에서 이제 수능이 자신이 없다. 그럼 당연히 세종대, 아주대, 광우대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2등급대에서는 2등급 초반, 2.5등급 전반에서는 국민대나 성신여대, 숭실대, 인하대 중심으로 하고 정시 집중을 한다든가, 이 중에서 2등급에 2.5등급에서도 내가 이제 모의고사 안 나온다. 그럼 당연히 명지대와 한국외대 글로벌 중심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학교가 딱 정확합니다. 근데 2.5등급, 2.9등급은 카톨릭대, 경기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한성대, 강원대, 지방 국공립대 부분에서 좀 나오는데, 이때 이 등급대도 보면 교과 전형과 이제 정시 준비를 같이 해볼 수 있고, 3등급 때는 상명대, 천안, 수원, 용인대, 의지대까지 해서 정시 집중하는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추세들이 이번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부분들을 하는데, 블라인드 부분들은 좀 불리한 부분들, 가령 강남권 같은 경우나 그다음 지방 비평등 명문고 중에서 학생부가 기록이 좀 충실하지 않은 학교 상당히 불리할 거라 봅니다. 최근에 이제 학교에 공문 내려온 것이, 학생부에서 학교명을 유치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지우라고 일선학교에 내려와서 지금 다 지우느냐고 난리인데, 그동안은 과거는 어떻게 봤냐면, 면접을 볼 때 서류할 때 해당 학교에서 입학해서 학점이나 졸업 후 진로 같은 경우 어떻게 풀렸는지, 그러니까 종단평가를 통해서
그 학교에 된 학생들이 학업 역량이 있다는 걸 평가했는데 지금은 블라인드다 보니까 모른다는 거죠. 학생부가 단순하게 보면 이 학생부만 보고서 이 아이가 특목고와 일반고는 구분할 수 있지만 같은 일반고 내에서 이 아이가 뭐 강남권인지 또 비평준 논문고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파악하는 건 뭐냐면 교육과정도 있지만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거기서 그냥 복붙해서 양은 많지만 단지 그냥 활동 위주로 그냥 단순 참여형을 쓴 학교와 개인별 특성이 노관하게 쓴 학교 딱 구분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업 역량이 노관하게 이제 단계별로 쓴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는 이번에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진로 관련도 보면 대부분 학교도 일반고들이 뭐 진로 활동을 했다. 그다음에 뭐 대학 이제 선배들의 특강을 들었다. 진로 특강을 들었다. 그런 것만 썼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개인별 진로들이 심하던 전공과 관련된 심화했던 내용들이 탐구나 또 창의성 역량들이 다 노관으로 쓴 학교들이 좀 이번에는 약진할 거라 봅니다. 당연하게 확장성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가령 화학을 잘하는 애들이 수학을 잘한다. 뭘로 쓸지 궁금할 때 이런 경우죠. 화학을 잘하는 부분은 일반 항목 같은 경우에도 화학을 기본으로 쓰되 수학까지 연계해서 쓴다든가 그 다음에 화학을 기본으로 뭐 배터리 같은 경우가 화학에 대한 기본기가 있는 걸 갖고 화학을 풀어 쓰는 아이들 이번 항목에서 그렇게 쓰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각 학생부를 통해서 지적 호기심이나 창의성, 자기주도성, 열정, 깊이들이 녹아나야 되는 부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학생이 보면 1.54입니다. 국제협력관 코이카죠. 세특 탁월했고 수상 경력 탁월했습니다. 뭐 진로활동도 탁월했고요. 성적도 향상 추세했고 모의고사도 2등급, 3등급 수학이 좀 안 나온 게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훌륭합니다. 경기에 있는 일반고고요. 종합전형 보고 최장력교 준비 가능하다고 해서 이 친구한테는 제가 고려대 교육학과를 추천했습니다. 코이카 같은 경우는 해외 원조 쪽인데 교육 부분 각 낙후된 지역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부분 교육학과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세계합 6인데 뭐 탐구 두 과목 갖고 합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했던 거고 능동성도 높고요. 회피는 낮고 그다음 집중력과 이해력이 높은 친구였습니다.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지원했을 때 또 면접 같은 경우 특히 능동성이 있고 회피가 낮은 친구들은 과제 집중력도 있기 때문에 훨씬 그 면접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함정 질문 같은 경우 잘 면접에 대비 잘 합니다. 두 번째 학생 3.12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3.12 같은 경우는 경기대권 하위권이나 아니면 수원대, 강남대권이지만 비교과가 훌륭한 경우 같은 경우 학교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친구인데 수상 경력은 수학이나 과학, 특히 수학 관련된 수상 경력도 있었고 전공 적합성이 높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 물리에서 세특도 우수했고요. 그 다음에 독서 전공 적합성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목표대학으로 봤을 때 4등급, 4등급, 3등급 수능으로 봤을 때 좀 떨어졌긴 했지만 좀 자유능감 1등급 정시까지 가기에는 좀 불안했습니다. 회피가 1등급이고 불안도 높고 이런 친구들은 정시에서 시험 불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동국대 중심으로 컴퓨터공학에서 이제 자기소개를 마쳐서 지원해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보면 이런 모든 상담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점수만 보고 넌 어디 지원하라가 아니라 학습 진단을 하고 또 전공적성 진단을 하고 그걸 통해서 아이에 대한 플랜을 세워주는 게 이번에 금천구 1:1 상담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나는 주변의 학생들만 보고 나는 거기 정도 갈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학교 외에서 실제 전문가들 통해 상담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금천구에 이제 공립학교 학생인데 상위권인데 학생부 부분들이 자율활동도 대부분 복붙이었고요. 그 다음에 진로활동도 개인 진로활동 없었고 독서도 부족하고 내신만 되게 좋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오로지 목표 하나는 서울대하고 고대만 바라보고 있는데 최저학력 기준은 됐는데 학생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합격 확률을 대부분 10% 20%뿐이 안 봤거든요. 근데 그건 플랜 B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려대 추천자 전형 같은 경우를 보면 수능 성적이 상당히 높죠. 저는 이 친구가 추천자 전형을 쓰면서 좀 낮은 평에 이제 합격했다 했는데 실제 1.82까지 합격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서 이제 보면 이제 두드림 전형은 보면 5등급대, 4등급대가 있는 거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 같은 경우 그만큼 학생부에 대한 경쟁력, 그다음 비교과 역량이 되게 드러나고요. 또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내신 성적 또는 수능 성적 경쟁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종합전형에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 불합격한 학생들도 보면 국수영탐, 세계영역 합6, 그러니까 둘이나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이나 그걸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추는 부분이고요. 근데 올해는 좀 더 세졌죠. 그러니까 합이 5라면 2등급, 2등급, 1등급 정도는 어느 한 과목 1등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기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 합격선은 고려대 이제 추천자의 일이 아니죠. 교과 전형 같은 경우 합격선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체제를 적용하는 것과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미적용 학교를 같이 비교해 보면 되는데, 가령 수능이 이제 자신 있다. 홍대 같은 경우는 여기 중위권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거든요. 근데 내가 정시로 홍대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지만 갈 수 없다를 하면 저는 과감하게 지원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 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근데 이제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이라든가 뭐 교원대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납치돼, 근데 이제 이런 판단을 해야 되겠죠. 홍익대 학생부 학교 생활 우수 전형 같은 게 서류 100입니다. 근데 내가 충분하게 이제 홍대 정도 정시에 지원 가능한데 지원을 하게 되면 납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납치를, 그러니까 수능이 어느 정도 향상돼서 내가 이제 충분하게 수능에서 이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생각하게 되면 수능 이제 면접이 이제 수능 이후에 발생하는 학교들, 그런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럼 보면 미정형 학교 중에서도 건대, 뭐 국민대, 동국대, 뭐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같은 학교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내가 자신 없다. 뭐 최저학력 기준 부분, 최저학력 미적용 학교 중에서 선택하겠죠. 근데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으로 하면 아까처럼 비교과 부분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교과 성적,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수상활동, 수상 같은 경우도 단순 참여형 수상이 아니라 학생부,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수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상위권 15개 대학은 43%나 뽑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거죠. 전국은 23.4%고요. 그리고 1등급은 그러니까 성적별로 1등급에서 1.5등급이라 면 서울대 직윤하고 이제 정시 준비를 하는 거겠죠. 1등급에서 후반기, 1등급에 1.9등급이라면 모의고사도 자신 있고 비교과 자신 있다 그러면 고려대 학업형을 지원하시고요. 이제 학업형 같은 게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 자신 없다 그러면 서울대 일반전형이나 연세대, 고려대, 뭐 서강대, 뭐 중앙대 대부분 학교들이 종합전형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2등급대에서는 경희대, 이제 한국외대, 서울시립대를 지원하는 게 이제 좋은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2등급대에서 수능에 자신 있다 하면 홍익대, 자신 없다 하면 건대, 동대, 숙명여대, 인하대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3등급대에서는 광운대, 국민대, 세종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맞고요. 3등급 후반에서는 가천대, 경기대, 덕성여대 이런 쪽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특히 종합전형 같은 게 학교별 특성이 큽니다.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사립학교 중에 비평등 명문고라든가 학교 실적이 좋은 학교, 또 학생부 기록이 잘 된 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요긴 컷라인 기준점보다 훨씬 좀 낮게 보더라도 됩니다. 가령 강남에 있는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 같은 게 여기서는 저희가 1등급에서 1.9등급까지 연고대 지원하라고 했지만 거기에 강남권의 한 학교 같은 경우 대개 2등급 후반까지도 합격을 하거든요. 학교마다 좀 편차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학교별로 선배들을 보면,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올해는 강남권이나 비평중 명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블라인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논술을 그냥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수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아까 보면 합격 확률이 대부분 2%에서 3%뿐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수능 성적이 안 나오고 최저가 없는 학교 중심으로 단순하게 최저가 낮거나 그런 학교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논술이라는 거는 내신이 보면 지식을 묻는 문제라면 수능은 이제 문제결입니다. 그 다음 논술은 문제결 기반으로 통합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논술 준비는 미리 해야 되고요. 꾸준히 준비하는 친구들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능의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문 논술 안 되고 언어 논술은 되는데 수리 논술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는 정시 때는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이 나왔는데 세계영 이화여대 국어문학과 세계영역
6등급 합을 맞춰서 지원했습니다. 자연음감과 회피도 6등급이고 뭐 집중력과 이해가 있기 때문에 아까 회피가 낮으면 사실 수능에서 어느 충분히 경쟁력 있고 회피가 낮은 친구들이 수능도 잘하고 논술도 잘하는 경향성이 높습니다. 그런 친구들 자연음감도 생각보다 높은 편이고요. 어떻게 보면 논술 전형과 수능 전형은 게으른 천재들이 하는 전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4.23이면 대략적으로 평택대 정도나 아니면 뭐 충남권 정도 대학인데 논술 준비로 꾸준히 했었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따르면 경쟁이라면 수도권, 서울권 대학에 지원해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논술 준비 오래 했고요. 통계도표 분석에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친구라서 이 친구한테는 정시 때는 3등급, 3등급, 4등급, 뭐 4등급 나왔지만 뭐 서울예대 언론영상학부를 갖고 두 개의 합7입니다. 합7이라면 3등급 하나, 4등급 하나 맞추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등급만 맞추는 게 아니라 수능 전체적인 경쟁력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 다음에 아이들과 얼마나 심화된 공부나 그런 특성들이 있는지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화여대 합격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좀 수능 성적이 높은 편이죠. 뭐 3.9 등에 합격했던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지원자 대비 합격률입니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비교해 봤고요. 보면 어떻죠? 경희대 2.41%, 성균관대 2.83%, 그 다음에 인문계가, 자연계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2.4%, 뭐 중앙대까지 3.39%. 그냥 100명 중 지원해서 3명 정도 합격하는 게 논술 전형이라고 봅니다. 막연하게 준비하는 거다, 확률이 없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부터 수능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최적 전형 부분인데 연세대 이제 논술 전형 합격했던 학생들 대략 2등급 대인데 어떻죠? 대부분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 최저학력 기준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은 논술 성적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물론 논술 수능이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이 지원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보면 실제 정시에 합격하다고 8점이 12점 차이뿐이 안 납니다. 그런 부분들로 지원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수능 준비 부분, 논술 준비는 수능 준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 12% 정도, 전국은 3.5% 되는데 1등급 후반 때는 연세대는 일반 전형이고요. 2등급 초반은 성균관대, 그 다음 2등급 후반은 경희대권, 그 다음에 3등급은 이제 건대권, 그 다음 4등급 때는요 세종대, 한양대, 에리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아니라 논술 준비 얼마나 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있는데 가령 홍익대 같은 경우 전반기 보기 때문에 전반기 보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납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전반기, 후반기 부분에서 내가 전략을 써야 되는데 쓸 때도 보면 문학제재,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비슷한 학교끼리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문학제재를 활용하는지, 문과 같은 경우 뭐 수리도표를 활용하는지 그런 걸 같이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문학제재나 문학 포함인지 도표 그래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카톨릭대나 뭐 강원, 뭐 경희대 선택하는 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통합논술을 보는지 수리논술을 보는지 수리과학을 보는지 그거에 따라 다른다는 거죠. 수리논술 같은 경우든 통합논술 같은 경우 언어논술까지 같이 보는지, 언어논술 자신이 따르면 항공대 같은 경우 이학과 같은 경우 지원할 수 있고 수리논술만 보는 거 아까 같은 이화여대 같은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같은 경우도 뭐 택일인지, 그 다음에 생명과학 뭐 같은 택일 보는 학교는 뭐 건대나 경희대, 성균관대고요. 물리화학에서 택일인지 기술교대나 생명과학만 보는 데는 아주대, 의예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가령 내신 갖고서 지원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특성을 보고서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희망학과 선정 부분은 인문계가 되게 좀 찬밥인데 취업시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뽑은 거 보면 이공계를 많이 뽑습니다. 인문계가 이제 15%뿐이 안 뽑죠. 하이닉스는 불과 2%, 그러니까 관리직조차도 이공계를 뽑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런 거죠. 통계를 보면 인문계 같은 경우 또 중등교육이나 경영회계 같은 경우 훨씬 더 일자리가 구직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연계는 자연계 같은 경우 기계공학이나 전기전자 같은 경우 일자리가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 때 같은 교차 지원이 많이 막혀 있지만 수시 때는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가 자연계 학과가 너무 싫지 않은 경우라면 교차 지원하는 것도 적극 권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택할 때도 보면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종사 로봇인데 제작 비용이 8천만 원입니다. 근데 조종사 로봇이 12,000시간을 했는데 한 번 사고 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비행기 활주로에서 경납고까지 끌고 가다 인간이 사고 낸 부분인데 조종사 평균 연봉 1억 4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조종사 한 명에 부조종사 2명 또는 1명 정도 되는 부분에서 당연히 주조종사이고 부조종사는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우들 많겠죠. 두 번째는 이제 환학에서는 이게 그 자동차 조립하는 부분인데 저 기계가 6천만 원입니다. 환학에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제품 같은 경우는 인간보다 생산성이 3배 내지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근데 6천만 원뿐이 안 해요. 근데 연봉은 지금 신입생 연봉이 얼마나 되죠?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대체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팍스콘 같은 경우, 애플을 조립하는 팍스콘 같은 경우 70%까지 로봇이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도 앞으로의 세대는 얼마나 유니크함을 가져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첫 번째 2.27, 1.33이죠. B학생은. 근데 이제 보면 처음에 1단계까지는 합격하는 건 A학생, B학생도 보면 성적에 따라서 A학생 같은 경우 2.27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좋은 학교들에 합격을 했고 B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뭐 많이 좀 전주교대나 뭐 교원대 같은 게 다 떨어졌죠. 그건 뭐냐면 세부 교과 세특이나 동아리 우수한 것도 사실 학교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수능 때는 어떻게 했냐면 A학생은 1, 2, 1, 2, 3 나왔고요. B학생은 3, 3, 3, 3, 4 나왔는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A학생은 1.33 갖고 국민대 교육학과 지원을 못하죠. 당연히 지금 재수기를 걷고 있는 거고요. A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이 되니까 최장력 기준 있는 부분들 그런 학교들 중심으로 충분하게 합격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부분들은 3월 성적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국어만 보더라도 1등급 대에서 60% 가까이, 2등급 대에서 55%, 3등급 대에서는 45%까지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성적이 그대로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부터는 저는 실제 수능 때까지는 엄청 집중이 밀도 있게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능 같은 경우도 보면 1등급 대에서는 대략 63%, 3월 성적 비교해서 2등급 대는 72% 정도 떨어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는 지금 뭐 코로나 여파도 있고 공부 집중도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엄청 많이 떨어질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능은 지금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막연하게 논술에 매달리거나 비교과가 안 돼 있는데 뭐 그 비교과 자기소개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 수능 준비라는 게 저는 사실은 답일 수 있다 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이제 좋은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성공 전략은 무엇이냐 물어보면 저는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것들 그리고 상담 부분들은 전 금천구청에서 보면 지금 했던 부분들 상담이 다 상담했던 사례들 중심으로 얘기하거든요. 금천구청에서는 단순하게 진학 결과만 보고 상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진단검사와 학생부 또 자기소개서라든가 1:1 검사를 통해서 뭐 리스크 분석이나 전공적 합성 그 다음에 수능에서 잘 나올지 안 나올지까지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상담을 해줍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서 보다 이제 적확한 지원 전략을 세우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성검사는 어디 받는지 알고 있는데 적성검사는 지금 금천구 상담을 하면서 보면 저희가 보면 진로학습 종합검사를 통해서 보면 학습 동기, 학습 성격, 학습 동기, 학습 전략에 관련돼서 나온 부분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설계와 또 직업 탐색, 전공 탐색을 통해서 학생별로는 성적에 따라서 회피성이 높거나 이제 불안감, 능동성 같은 거 나온 친구입니다. 그걸 갖고 종합적으로 처음에 인트로에서 보는 거 보고요. 대부분 회피성이나 불안감 이런 부분은 다른 검사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거고요. 컨설팅 신청하면 성적에 맞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추천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아까 같은 경우 제가 경기대권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이 5 탐구하나 3등급입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 학교에서는 어디를 지원하라고 했냐면 잘 가면 수원대고 대부분 한신대 한세대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경기대 갔거든요. 당연하게 지금 학생이 갖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나 여러 가지 그 역량, 그러니까 위치를 통해서 학교들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내신 표로 적어둔 부분들은 일반고 기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 등급이나 대학을 표로 적어둔 그 표의 내신 기준은 어디 기준인가요? 그 부분은 뭐냐면 학교 국영수사나 국영수과 기준으로 했는데 학교별로 그러니까 배치표를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나눈 자료집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본 겁니다. 근데 학교별로는 차이가 있겠죠. 가령 학교에서 보면 그거는 보면 1등급 초반으로 가지만 그건 일반고 기준이고요. 가령 강남권이나 또 이쪽에서도 보면 사립학교 같은 게 좀 거기서 좀 낮춰보더라도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학교가 좀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그 다음 칸 정도로 좀 낮춰본다든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상담 같은 경우는 이건 상담은 금천구 학생들만 가능합니다. 다만 금천구에 주거하고 있고 다른 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요즘 반에 학생이 30명 채 안 되는데 2.5등이면 반에 8등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쵸. 요즘엔 22명이니까 8등이면 2등급이면 11%거든요. 22명 2등급, 2등, 3등. 반이면 한 4등 정도 되겠네요. 지금 정도로 보면. 20명 정도 기준이면 4등 정도 되겠죠. 예전에 3등급 때라면 제가 한 8등 정도, 7등, 8등 정도라고 봤는데 지금은 막 22명, 23명이라면 대략 4등, 5등 정도 나오겠죠. 그 정도로 하나 이제 예시를 드린 겁니다. 3학년 1학기 내신을 망치고 정시 준비한다고 합니다. 수시도 같이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망친 부분들 갖고서 학교별로 보면 뭐 일괄합산으로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통합으로 반영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뭐 1학년 비중, 2학년 비중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선택 과목도 다릅니다. 그래서 수시 전략을 같이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정시를 잘 나오면 되는데 뒤늦게 준비한 경우라면 당연히 수시 전략도 같이 세워야 되겠죠. 블라인드가 평가가 되면 수시에서 좋은 고등학교가 내신이 좋지 않은 이전보다 불리하고 덜 좋은 학교는 더 유리하게 될까요? 좋은 학교가 내신이 좋지 않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데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쪽에서 개인별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게 쓴 학교라면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신 좋지 않은데 학생부 그러니까 비교과가 훌륭하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 상당히 불리할 거라 봅니다. 이번에. 요거는 중요한 것만 네. 뒤에 부분은 그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부분 강의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